네, 가만 미증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대기하면서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 좀 걱정된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우선 또 출발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상승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약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4%가량 밀리면서 264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긴 했으나 지금은 일단은 좀 하락하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65선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볼만한 종목이 없는지 시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표님과 함께 머니맵 통해서 종목들 흐름부터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머니맵을 열어보면 오늘 큰 종목들은 일단은 파란불이 좀 켜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내리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하락하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삼성물산, 카카오 이런 종목들 다 파란불이 켜져 있네요. 그런데 삼성 SDI나 엔캠 좀 빨간불 강하게 켜고 있죠. 엔캠 같은 경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일부 제약바이오도 괜찮아 보이고 현대차는 쉬어가지만 기아는 오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 쪽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 또 엔터 쪽에서 하이브 쪽도 강하게 지금 상승불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들 지금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리뷰를 꼭 해야만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네페스 아크인데 제가 이제는 대표님의 개그에 좀 적응이 됐는지 네페스 아크 이렇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상한가로 바로 이제 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가 기준으로 상승률이 47%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수익을 챙겨볼까요? 수익을 챙기시게 되면 네. 아쉬워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네. 일단 지금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이 검사 장비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HBM 관련된 쪽에서 이제 수율 챙기느라고 그와 관련된 검사 장비 쪽들을 움직이더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당장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많은 회사가 뭐겠느냐라고 해서 네페스 아크가 부각을 받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갤럭시 S24 잘 팔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엑시노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배달을 누가 가장 수혜를 보겠느냐 이런 쪽들이 가장 중요한 얘기였는데 그게 지금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 4천억대가 조금 안 되는 모습들이겠죠. 네.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그렇게 완전히 비싸다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것도 요즘 아마 이제 일본 시장이나 요즘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이런 반도체 쪽의 장비 업체들은 오히려 좀 레벨업 되는 경향들로의 그대로 모습들을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올라도 될 것 같아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고 하고 레벨업 됐을 때 또 한 번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고 할까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 탄력 보고 신고가 영역이 아니죠. 이제 최근 들어서 나왔던 저항대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약 한 4만 원대를 넘겨서 한번 시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봐도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우주항공 쪽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강하게 시세가 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새로운 뉴스가 크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워낙에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일단 시장이 커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LIG 넥스원 쪽이 좀 장 초반에 눈에 띄었었는데 지금은 1% 정도로 오름폭은 좀 줄인 상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는지 우주항공 앞서 얘기 드렸지만 새로운 이슈는 아니더라도 이게 우리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방산 연결돼서 우주항공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주항공 쪽은 이제 약간 성장 쪽을 좀 갖고 오는 어떤 밸류를 좀 끌어오는 부분들. 근데 지금 당장은 방산 쪽이겠죠. 방산 쪽 관련해서 만약에 이것만 해결되면 주가가 쭉 하고 레벨업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수출입 은행 맞아요. 수은법. 수은법. 와, 줄임말을 쓰시면 편합니다. 그러네요. 수은법? 수은법. 그래서 이쪽 관련된 쪽에서 자본금 늘리는 쪽을 이제 국회에서 해결해주기 시작해서 물론 둘 다 여나 야나 다 관심이 여전히 허용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방산 쪽에서 그동안 이제 정책 금융과 함께 같이 어떤 수주를 받기 위해서 딱 좋은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거 끝나고 바로 연결되는 또 수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2차 물꼬를 뜯겠다. 이런 네.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레벨업 되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주도적으로 보되 네. 상대적으로 수주 잔고 대비해서 주가가 좀 더딘 쪽은 LIG 넥스원이 아닐까 하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만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물론 탑픽이긴 하겠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LIG 넥스원도 말씀해 주셨고요.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방산이라는 모멘텀 같이 가져가면 더 레벨업이 잘 될 텐데 거기에는 또 수은법이라는 약간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꾸준히 뉴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개장 특징주 알아봤고요. 잠금 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은 게 이 내려서 잠금 해제 이거 굉장히 센스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려서 잠금 해제. 네. 스코넥 보겠습니다. XR 콘텐츠 강자로 등극할 수 있을지 볼 텐데 오늘 리액션이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요. 아닙니다. 네. 충분히 알아듣고 너무 웃긴데 뭘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저 같으면 주가가 올라서 잠금 해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올라서 잠금 해제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오늘 같을 때 또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복합 센서를 개발한다라는 건데 독자 개발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또 독자, 뭐 독점 이거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 스코덱을 바라볼 때 이제 최근에 이 회사가는 이쪽은 이제 콘텐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예전에 콘텐츠가 또 어디 많이 필요하냐면 약간 시뮬레이션 만들 때 이럴 때도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XR로 교육 훈련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어떤 현장에 가지 않고도 내가 그와 유사한 환경 쪽에서 나를 단련시키고 교육한다. 네. 이런 쪽에서는 그 환경들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쳤던 회사고요. 거기다가 메타버스 또 관련된 이제 VR 게임 사업들 이쪽에서 강점을 많이 갖고 있었던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내 기술력들이 중요하겠죠. 기술력을 보여주느냐? 예, 보여줍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이 복합 센서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얘기인데 자이로 센서 뭔지 아시죠? 네. 네, 뭐예요? 어려운데. 예. 자이로 센서는 이렇게 보면 이거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추 비슷하게 돼서 약간 전후 좌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위에 아래 이렇게 균형 맞추는 쪽이죠. 네, 이거는 뭐 GPS에도 같이 담기고 나중에 자율주행 관련된 쪽으로 나올 때도 얘기 많이 나왔던 대표적인 센서죠. 네, 이쪽 나오기 시작하고 두 번째 가속도 센서. 이거는 운동의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호다닥 달려가게 되면 나의 피사체와 네. 주변 환경과를 같이 연결시켜서 움직임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겠죠. 네. 그래야 이게 움직임과 같이 실제 환경들이 구현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자기 센서. 요거 뭘까요? 자기야 어려워요. 이거 아닙니다. 예. 자기장? 예. 맞아요? 지구의 자기장과 관련된 쪽. 네,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해야 중심을 잡고 어떤 물건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십니까 요즘에? 네, 잘하고 계시고요.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앞으로 영향력을 끌어갈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려주셨어요. 결국에는 복합 센서를 독자로 개발한다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XR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러 굴제 기업들이 다 뛰어든 상황인데 XR 하면 이제 메타 쪽에 퀘스트 3도 있고 네. 애플에서 이번에 출시했던 비전 프로도 있고 벌써 뭐 비전 프로 2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삼성도 뛰어들겠다, 뭐 LG도 하겠다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비전 프로나 이런 XR기가 많이 나왔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콘텐츠가 중요하죠. 이게 이렇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세요,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콘텐츠가 있어야 네. 뭘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돼서 기기가 많이 나올수록 기기 관련된 하드웨어 쪽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더 챙겨야 될 거는 네. 소프트웨어 쪽이다. 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뭐 비전 프로 이제 비전 프로 2 얘기도 내년 뭐 벌써 중반인가 나오죠. 네. 예, 이렇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거는 약간 가격을 다운시킬 걸로 네.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이거는 게임이네요. 네. 네, 요거 조금 아쉽습니다. 요거 말고 저 네. 동영상으로 한번 나오게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게임이구나 예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들어가는 컨텐츠를 개발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 게임 얘기하는 스트라이크 러시가 메타랑 네. 저희가 또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장에서 보면은 또 같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네. 그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떤 글로벌 빅기업, 빅테크 기업들과 같이 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당연히 영역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두 번째로 또 나올 게 이스케이프 룸 온라인이 있습니다. 이거 방탈출. 와우. 예. 그 어떻게 하셨죠? 이스케이프 룸이니까요. 아, 예, 영어구나. 예, 예. 예, 방탈출 이거를 온라인 이걸 쓰고 합니다. 이거 너무 생동감 넘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봤을 때 뭐 홍대나 이런 데 가면 방탈출 많아요. 네. 네, 해보신 기억 해봤어요. 네. 해보셨나요? 네. 예. 그런 거 똑같이 이제 거기 안 가고 이걸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아마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이것도 다 들어가게 되면 메타 퀘스트 쪽에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기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컨텐츠도 있겠지만은 좀 생동감 있게 내가 빠져든다라고 하게 되면 맞아요. 게임이 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이런 XR 기기를 착용하고 물론 뭐 회의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예, 예. 영화도 볼 수 있고 하지만 뭐니 해도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는 건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게임 쪽 얘기를 해주셨고요. 특히 이 기업도 이 신규 프로젝트를 또 하나 하고 있는데 네. 캐주얼 게임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캐주얼 게임은 뭔가요? 이게 지금 아까 같은 경우 이거 게임 회사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예,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VR 관련된 쪽에서 내가 네. 직접 쓰고 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MR입니다. 그러면 현실과 같이 믹스가 되는 쪽이죠. 그래서 혹시나 비전 프로 쓰시는 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게임 중에 유명한 게 그게 있습니다. 슈퍼 후르츠 닌자. 알아요. 과일 이렇게 써는 거. 예,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가상화 현실이 아니라 내 주변 현실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툭 튀어나오게 되면 아디오 이러면서 뭐, 예, 그거 네.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 무슨 뭐 보보보 뭐 터지고 뭐 그러면서 네, 네. 점수 올라가고 하는 이런 제가 지금 뭐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판매하는 거 네. 아닌데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런 캐주얼 게임 있죠. 이게 오히려 좀 쉽게 더 먹힐 수 있겠다 그러면 그렇죠. 네. 예, 처음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은 약간 캐주얼 게임의 MR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것도 하나로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 게임 쪽에서 이제 네. XR, 뭐 MR, 뭐 VR 이쪽에서 게임의 강자로 등극할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나. 네. 우리나라에서 이거 개발해서 성과 낸다는 회사가 지금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 메타버스 관련주 참 많은데 그중에서 XR과 또 관련된 소프트웨어, 게임까지 집중하는 회사로 정말 이제 손에 꼽을 것 같은데요. 스코넥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가격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가 이번에 주르륵 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아무래도 대표적인 성장주 관련된 쪽들의 좀 움직임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게임주도 금리 아직 내리려면 멀었어라고 하다 보니까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떤 중기 지지권들을 잘 지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벨업을 시도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나왔던 가격대에 들어가는 초입 정도라고 하게 되면 12,000원대가 일단은 1차 저항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고 잘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직전 고점대 뭐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내려갈 때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내려서 잠금 해제네요. 오늘 조금 이쪽 섹터가 내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지금 약간 1%가량 상승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 볼게요. T-로보틱스입니다. 올해가 또 턴어라운드 해가 될 수 있을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OLED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로봇도 OLED랑 관련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네, 그래서 자꾸 내려서 잠금 해제하지 마시고요. 네. 오르면 잠금 해제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이 회사의 가장 강점은 원래부터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진공이송 로봇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었고 진공이송 모듈 로봇 이쪽으로 강점이 있다 보니까 왜 이쪽 디스플레이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쭉쭉쭉 움직이지 이걸 갖고 사람이 김씨 이거 다 했으니까 옮겨 이거 안 합니다. 네. 네,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모든 어떤 작업장이 스마트 팩토리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모듈을 만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 최초입니다. OLED용 진공 로봇을 개발했다라는 쪽에서 이를 가지고 성과를 낼 때 OLED 투자는 확대되는 기조가 맞겠죠. 지금 애플이 자꾸 라인업 넓혀간다라고 맞아요. 하게 되면 네.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아마 올해에서 내년까지 중국 업체나 그리고 또 국내 업체, 특히 국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주도를 할 거고 중국 쪽은 BOE가 주도를 하면서 지금 자꾸 이제 애플이 간보고 있습니다. 즉, 근데 좀 샘플 테스트 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줄까, 이쪽으로 많이 줄까 이러면서 나왔었을 때 그러면 둘 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6세대, 8세대 제품에 대한 라인업들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 쪽에서는 어떤 제품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또 하나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OLED와 왜 연관이 있나 궁금했는데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AMR 강자인데 이거 물류 로봇이거든요. 물류센터에 보면 많은 또 물건들 쌓여 있는데 자기 혼자 장애물 다 피해가면서 물건을 잘 옮기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 공부 많이 하시는 앵커님답게 예, AMR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일을 많이 줄인다라고 네. 했었을 때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북미 쪽에 들어가게 되면 북미는 아무래도 약간 인건비가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네. 시작을 할 때 오히려 일을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쪽들이 인건비 낮추면서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서 고정비를 많이 줄이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하겠느냐라고 해서 처음에는 SK온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구나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LG에너지 솔루션 이쪽으로도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레벨업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한번 2차 전지 장비도 아닌 것이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장비사라고 봐야 되겠죠? 장비 네. 쪽에 연관이 있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레벨업 되면서 이렇게 글로벌 파트너사가 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2차 전지 쪽만이 아닙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회사들 쪽에서는 다 납품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 예전에 잘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보여주게 되면 또 하나의 레벨업된 모습들이 나오겠죠. 첫 번째가 LG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흐름들 보시면서 레벨업되는 과정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주 흐름도 꼼꼼히 체크해 보면서 주가의 레벨업까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헬스케어 로봇입니다. 이거 확인해 볼게요. 네, 이 회사도 웨어러블 로봇을 한다라고 하면서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게 힐봇 H, 네. 마이오스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많이 보던 내용들이죠. 입을 수 있는 옷이네요. 네, 로봇이네요. 네. 이쪽이 마이오 쪽은 스위스 회사입니다. 스위스 네. 회사 마이오 스위스랑 기술 개발해가지고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 웨어러블 로봇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 고관절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이 오히려 또 최근에 부각을 좀 받지 않나 라는 쪽으로 보는데 중요한 건 이쪽으로 진출을 했고 그러면 이쪽 시장이 커질 거는 아무래도 삼성 포핏이죠? 이거 네.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향을 좀 키울 텐데 언제 나와요? 네, 이제 그거 변화 나오면서 같이 흐름들을 타고 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흐름들 변화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좀 이제 어느 정도 길게 좀 쉬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스권에서요. 어느 정도까지 가격 보세요? 네, 지금 최근에 한번 나왔다가 로봇 쪽들도 아직 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맞아요. 좀 어려웠던 네. 모습이죠. 이것도 성장주인데 뭐 얘기 나왔던 부분들. 근데 아마 성과가 나와서 뚜렷하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면은 수주를 받았지. 그렇게 되면서 나오는 레벨업들의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잘 지지하게 되면 다음 레벨로 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직접 고점대 넘어선 약 한 26,000원대 정도까지 보면서 목표가를 잡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19,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주가 생각보다 이렇게 차트 열어보니까 좀 많이 쉬어갔었네요. 이거 좀 답답할 수도 있겠는데 우선은 목표주가 26,00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올해는 좀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